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 피해자들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더 좀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정말 특히 이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전국 곳곳에서 기념 행사도 진행 중이고요. 또 관련한 소식들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날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경술국치의 날인데요. 경술국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날을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마카다 뉴스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회 대구시 지부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광복회 대구시 지부 사무국장 정인열입니다. 네,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바로 경술국치의 날입니다. 1910년 8월 29일, 115년 전 오늘인데요. 네. 먼저 이 경술국치의 날이 어떤 날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역사적으로 8월은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우리 피를 끓게 했던 달입니다. 1910년 8월 22일은 강제병합이 결정된 날이고요. 예. 그리고 1915년 8월 25일은 대한강복회 결성이 된 날이고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은 강복이 됐고요. 네. 여기에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이 있습니다. 경술년 1910년 단군 조선 이래 처음으로 일제의 나라를 통째로 뺏겨서 국가 수치를 겪은 날이라는 의미이고요. 네. 우리 민족은 이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내내 이 날을 잊지 않으려고 기렸다고 합니다. 네. 임시정부에서는 독립만세를 외친 1919년 3월 1일 그리고 개천절인 10월 3일과 함께 8월 29일 경술국치를 3대 행사로 치렀다고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술국치는 이제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치욕스러운 날인데 이걸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강복회 전국 17개 지부에서는 각 지부별로 경술국치 추념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보신 것처럼 검은 옷을 입고 리본을 달고 또 찬죽을 먹으면서 경술국치 추념 행사를 추념이고 기념은 아니고 추념인 기념이 아니고 거죠. 추념입니다. 예, 예. 추념 행사를 이제 참석했는데요. 추념이란 지난 일들, 지나간 시간들을 이제 되돌아보는 건데요. 왜 추념을 할까요? 기뻐서도 할 테고 또 슬퍼서도 할 거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수친이 분명히 감추고 싶었을 텐데 네. 추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이 날을 추념한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겪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뜻에서 쓰이고요. 경술국치의 날은 슬픈 날에서 태극기도 조기를 달고 그리고 반 내리는 거죠. 네. 조기를 달고 하는데요. 전국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조기를 달도록 하고 있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조기를 달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는 이 똑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추념을 해야겠습니다. 경술국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통째로 빼앗은 날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걸까요? 예,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고요. 네. 8월 29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약 제1조에는 한국 통치권을 영원히 완전히 일제에 넘긴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약이 친일파 매국노인 이완용과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불법적인 회의를 거쳐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네. 강제적 불법적으로 이제 맺어진 조약으로 우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효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앞에 강제란 말을 붙였습니다. 네. 1905년 을사조약도 을사늑약이로 하듯이 네. 억지로 강제로 맺어졌다는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그와 예. 똑같이 한일 병합도 강제로 그렇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당시 조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제가 강제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건데 이 경술국치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조선 땅에 그 이후로 35년간 정말 암흑기 식민 통치가 이어졌죠. 우리 민족들의 그 고초가 정말 컸을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이 컸던 거고요. 서영이라는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프랑스에서 어떤 그 한국을 다녀온 프랑스인이 쓴 글을 소개한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 보면은 그 프랑스인은 한국을 소개하기를 한국은 거대한 감옥이라고 표현했고요. 외국인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당시 한국은 그 자체가 감옥이자 지옥이었습니다. 네. 일제는 한국인에게 배움의 기회도 주지 않았고요. 왜 한국인이 무식해야 되고 무지해야 되니까요. 또 일제는 그래서 이제 일제 시기 내내 문맹률이 80% 넘었다 그럽니다. 네.
또 한국인들 가난하게 묶어뒀고요. 각종 법률에서 한국인들이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정말 교육이나 생활 전체가 조금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인권 자체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인권이란 말 자체가 무시할 정도였고요. 또 하나 일본에는 없어진 태형, 그러니까 매질이라는 게 형벌이 있거든요. 예. 그 매질하는 태형을 조선에서는 한국에서는 다시 복원시킵니다. 그리고 이 태형도 아무도 모르게 실시합니다. 그 태형을 해서 수많은 한국인이 고통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숱한 법규를 만듭니다. 법규를 만들어서 그 위반자를 무자비하게 처벌합니다. 몸을 망치면 정신도 망쳐지게 돼 있으니까요. 네. 저항하는 한국인은 또 마구 사형에 처했는데요. 사형 선고 비율이 일본인보다 한국인 비율이 배가 된다는 연구 자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강제병합 이전에 전국 16개였던 감옥이 점차 늘어나서 30개 가까이로 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당시 일제 대구 형무소에서 고문이나 사형 집행으로 목숨을 잃은 순국 독립운동가 216명의 평균 수명이 34세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네,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들을수록 화도 나고요. 당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디고 또 견뎠을지 네.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반면에 이 시기를 이용해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일파들이죠. 말씀해 주셨던 이완용도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어떤 친일파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대구 경북의 친일파 제1순위는 박중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뼛속까지 친일파였다고 하고요. 네. 강복 이후에도 일본을 찬양하면서 반성할 줄 몰랐다는 인물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토 히로부미 덕분에 대구 군수, 그러니까 경북 관찰 사건이 이렇게 지냈던 분인데 박준양은 자기 멋대로 대구 읍성을 또 훼손했고요. 네. 그리고 그 경북 관찰도 건물을 일제에게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네. 덕분에 이 박준양은 한국인 탄압에는 공로까지 더해서 일본에부터 이제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친일파 후손은 아직도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복 이후에 우리는 그들을 단죄하지도 못했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일파는 겉만 한국인이었거든요. 일제는 이들을 잘 이용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한국인을 노예로 만들었던 겁니다. 네. 독립운동사에 보면 밀정, 밀고자 등의 한국인 이야기가 차고 넘치는데 바로 이런 친일파 때문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완용은 뭐 대부분 알겠지만 박중양은 잘 모르는 분도 계신데 이 네. 박중양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새기기 위해서 이 일제 친일을 정말 청산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친일파도 있었지만요.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또 몸바치신 훌륭한 분도 많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의 움직임은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일제가 총칼로 이제 한국인 숨통을 조이는 바람에 모두 이제 신음만 내고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여기에 맞섰습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이 도망가면은 나라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 의병이 나타났던 것처럼 독립운동가들이 들불처럼 이렇게 퍼져나갔던 거죠. 네. 주로 이제 비밀 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1915년 8월 25일 달성공원에서 결성된 대한강복회가 대표적입니다. 경상도 출신 박상진 총사령이나 우재룡 지휘장, 충청도 출신 김자진 만주지부장 같은 그런 인물로 뭉쳐진 비밀 결사였지요. 이후에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멈추지 않았고요. 임시정부 참여 대구 경북인만도 120명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34년 11개월 17일 동안 투쟁하신 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오늘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누구보다 이 독립을 위해서 맞서 싸웠던 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 경북 지역에서 경술국치 이후에 이 나라를 빼앗긴 그 통탄에 잠겨서 선비들이 자정순국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정순국은 말 그대로 스스로 목숨을 걸어 나라를 따라서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일제 통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술국치 이후에 전국에서 뜻있는 인사들이 자정순국을 했는데요.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자정순국자만 한 61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9명이 경북인이었다 그러죠.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물론 한 사람이 목숨을 건다고 해서 잃어버린 국권을 당장에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뿐인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다는 그 덕분에 독립운동의 씨앗은 더욱더 퍼져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술국제 날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고 어떻게 다시 이렇게 조선 땅에 평화가 올 수 있었는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이날 하루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에서 좀 이렇게 찾아가 볼 만한 그런 독립운동 명소들도 있잖아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구에는 여러 곳이 있는데요. 우선 그 216명의 애국지사가 순국하셨고 2,386명의 독립운동가가 수감됐던 옛 대구형무소 사연을 간직한 대구형무소 역사관이 삼덕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망우당 공원 내에 조양회관도 들러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양회관은 1922년 지어진 건물로요. 상해 임시정부를 담은 국내 유일의 건축물로 문화재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237명의 애국사 영정이나 사진이 모셔져 있고 독립운동 전시실도 있고요. 그리고 조양회관 밖에는 높이 이제 45m 33평 아파트 규모의 크기의 대형 태극기가 펄럭이는 개양대도 있고요. 그리고 네. 1876명의 애국사 이름이 새겨진 명각대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민족의 재단 안에 바친 그분들의 넋과 혼이 깃든 곳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독립운동 그런 기억해야 할 명소들도 설명해 주셨는데 광복회에서 또 이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좋은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우리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강복회는 원래 이제 창립 60주년 됐고요. 강복회는 이제 독립운동가 본인과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제 단체인데 제1정신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그 정신을 이을 수 있는 사업들, 그 독립운동가 이제 그 발굴을 한다든지 그분의 업적을 이제 선양한다든지 그런 일을 쭉 벌이고 있고요. 대구 강복회에서는 이제 해마다 이제 그런 행사를 3월 1일부터 해가지고 8월 15일 오늘이 이제 경술 국제 행사 그리고 또 11월에는 또 순국 선언의 날 이런 행사를 쭉 이제 행사를 치르고 있죠. 네, 그렇군요. 오늘도 경술국제 날을 맞아서 광복회 대구시 지부 정인열 사무국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무국장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라든지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요. 어떤 보호의 울타리도 없던 시절 목숨과 재산, 가족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나라가 독립될지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했는 걸 알아줄지 또는 기억할지 또는 보상이나 혜택이 있을지 그 어떤 것도 모르는 그런 시절에 그 독립운동에 나선 분들의 이제 그 덕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강복회 회원 850명 대상으로 수사한 거 보면 참담합니다. 회원 월 평균 가구 소득이 응답자의 52%가 월 평균 200만 원 미만이었거든요. 이 평균 200만 원 미만은 올해 1분기 월 평균 가구 소득 535만 원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 그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옛말이 떠오르고요. 이런 옛말이 떠오르지 않도록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좀 따뜻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독립과 강복이 저절로 또는 도둑처럼 왔다라거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과 같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복회 대구시 지부 정인열 사무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